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장중 1,437원을 찍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의 최고치입니다. 현재는 1,435.7원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국면으로 들어서자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디어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IMBC는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으며 현재는 전거래일보다 29.98%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YTN, SBS, KNN 등도 나란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대차 거래로 의결권 부활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MBK 영풍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가 보유 중인 자사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12.3%입니다. MBK 영풍은 자사주 대차 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 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불법 공모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유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변함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적극 설명하는 등 감독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자, 참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역시나 양시장 하락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는데 예. 이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져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또 오늘도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블랙 먼데이로 마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도 계속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목하면 좋을 만한 종목과 섹터는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질 주말에 다들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탄핵 부결이 좀 됐고 제2의 어떻게 보면은 계엄이 없다 하는 발언 연달아 들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안정이 됐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내포가 좀 돼서 이상해로 치과로 빠지는 그런 아쉬운 또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되면은
끝나기 때문에 탄핵이 될 때까지 뭐 주가는 빠진다 뭐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당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정 펀드를 통해서 시장 안정 조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먹혀들기를 좀 보고요.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걸 이제 코스피 했던 차트의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약간 저점을 살짝 하회를 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보면 하단선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최근 한 달 전에 이제 저점으로 보면은 이 하단선까지는 뭐 지지를 좀 해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단기 고점에서 빠진 부분들이 약 11일 정도 되죠. 저점과 저점의 주기 보더라도 어떤 간에 이번 주는 저점을 좀 차지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흑산병으로 거의 마감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스닥은 다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 하락, 저점을 완벽하게 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좀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2단으로 좀 하락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락, 그다음에 반등. 이제 이 폭에서 하락이면은 거의 한 저점 영역에 가까워지지 않았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림으로 보면 도식적으로 보면은 살짝 더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2단 하락이 거의 이제 가팔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음봉이 지금 네 개째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4개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거의 멈춰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어떤 장세했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환율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불안한 움직임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탄핵 관련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엄령 관련된 그런 부분의 어떤 입장이었죠. 그러고 나서 주춤거리다가 주말에 어떤 특별한 어떤 변동성 어떤 원하는 탄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날 올라갔던 가격이 1,442원까지 올라갔는데 1,440원 이제 이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72 곱하기 2 하면은 144가 좀 되는 거고요. 36 곱하기 4 뭐 이런 부분하고도 숫자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 이런 부분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5일 전에 형성이 됐던 1,442 이걸 넘지 못할 확률이 많고 약간 불안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위에서 행보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는 뭐 상당하게 약간 불안한 움직임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 좀 있는데 하락이 거의 멈춰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토세 이제 폐지안 이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폐지를 하겠다 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뭐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되면은 또 시장의 안정 조치는 좀 나아질 거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우장의 또 아랫꼬리를 좀 달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일단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하는 부분의 이제 대부분이 정치 인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언급하기는 굉장히 꺼리운 부분들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상당히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펀더멘탈이나 최근 테마와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시세가 될 만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인맥 관련주와 연결이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또 테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갈 수 있는 요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뭐 찾아본다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아람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람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좀 인수를 좀 했고 하만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어떤 납품 계열 납품이 이제 아람전자에서 하죠. 아람전자는 원래 예전에 뭐 내셔널 TV 해가지고 칼라 TV까지 생산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거의 특화되면서 이쪽으로 시장의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데 차량용 오디오 기업 이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일 처음 인수를 했고 차량용 오디오 기업을 하만을 인수하게 된 것은 보통 AI는 보통 스피커, AI 비서 뭐 역할을 좀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AI 에이전스의 어떤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만 오늘은 지나치게 이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좀 있으면은 차라리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격 조정이 많이 나와주면은 한번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의 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테마가 아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약간 보자면은 보혜 양조도 약간 뭐 테마성 뭐 이런 지역 연구이기 때문에 테마성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음식료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K푸드에도 술안매도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혜 양조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흐름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 이틀 뭐 조정이 되면은 보혜 양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대상의 종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는 거의 이제 테마성 요인들은 약간 다른 테마적인 요인은 찾아보기는 힘드는데 폴라리스 AI 이 종목이 먼저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챗봇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요인으로 좀 상승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술안매로 약간 노르시면은 일수소프트나 한국컴퓨터 이런 종목은 오히려 이제 보합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끊임없이 호재가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섹타주 중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부분들이 다소 양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일단은 뭐 조정이 약간 깊어진 부분들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가 AI 쪽의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주와 항공 쪽의 이제 테마도 같이 연결이 돼주고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한글과 컴퓨터가 나름대로는 이런 영역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가상화폐 쪽.
부분들이죠. 황컴 위드에서 발행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의 사업을 좀 확대를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그래서 폭락장에서 강하게 버텨주는 그런 테마적인 요소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이제 삼보험 모터스, 자동차 이제 부품 쪽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최근에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행보를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이슈가 얼마든지 삼복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이제 포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하루나 뭐 조정이 있으면은 뭐 관심 있을 필요가 있고, 만약에 뭐 이 탄핵 국면이 극적으로 어떤 여야 합의에서 풀린다 하면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시장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보험 모터스 바라볼 필요가 있고, 오늘의 이제 시장은 워낙 좀 험악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거의 추가 하락은 약간 열려 있지만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이걸로 이제 상승 상위 종목군들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양시장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2,400선이 무너지고 현재는 2,3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4.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오늘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지만 또 다른 테마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짚어주셨고요. 이 안에서도 한글과 컴퓨터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 반등할 수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그리고 방송 채널 이쪽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시장이 큰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적절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관련인데요. 네, 테슬라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에 이어 이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우주항공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현재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이 정책과 외교 수혜주로 뽑혔던 우주항공주가 지금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긴 하지만 또 스페이스X와 에어버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항공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상황이 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와 또 언론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예. 상황인 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이슈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슈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뭐 최근 이슈가 있지만은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이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둘씩 뭐 살펴보면은 해외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거의 반대인데, 테슬라 이제 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여기에 성장 동력은 특히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요거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히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또 흐름은 굉장히 우상향이 좀 되고 있고 또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중장기 성장성은 높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또 트럼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이제 걸려고 좀 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화두도 이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하고 로봇 하드웨어 쪽 순환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의 핵심에서 SOS랩이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는 몇 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라이다를 이제 전문화하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고 이걸 상용화에 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중장기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빠지고 거의 이중 바닥을 보이고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죠. 이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하려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21선까지는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성장성이 없으면 다시 뭐 원바닥까지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은 보통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OS랩 이 부분들을 종목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SOS랩이다.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양자 컴퓨터, 3D 컴퓨팅을 수출 통제, 전략 물자에 추가를 좀 한다 하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3D 프린팅 첨단 쪽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현재 한미 공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쪽에도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중에 양자 컴퓨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좀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테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종목이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부분들은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테마는 적은 것이 좀 현실이고 다만 이게 양자암호통신이 먼저 상용화를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통신 부품 쪽 위주로 어떻게 보면 성장세. 왜냐하면 양자암호통신을 장착을 했을 때는 통신주 쪽에서 이걸 약간 응용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디바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여기에 어떤 장비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도로 이제 통신주 쪽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차트가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 통신 보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좀 하고 있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완연하게 중장기적으로 약간 성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또 테마다운 테마, 시세는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은 가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순환매가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출렁출렁하다가 여기서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정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뭐 술안매로 한 번은 1월 달부터 거세게 좀 이쪽 양자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해외 이슈 쪽에 좀 해당이 되죠. 스페이스X가 굉장히 두각을 좀 나타내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페이스와의 경쟁력이 격화돼서 경쟁 업체인 에어버스가 우주 방위 산업에 2,000명을 감원을 한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것은 우주 항공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스페이스X의 이제 경쟁력 알다시피 로봇을 재사용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전기차에서 보여줬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가 대부분 우주 항공에 관련된 그런 아젠다를 다 가지고 가고 있고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프로젝트에도 유일하게 다른 업체를 다 꺾고 스페이스가 유일하게 민간 업체에 단독으로 선정을 했을 정도로 이제 이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관심주는 뭐 최근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했던 뭐 창투사 아주 아이비 투자나 뭐 소진 시스템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또 별도로 우주 항공 쪽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제조부터 판매, 그다음 항공기에 대한 내부 구조 변경, 뭐 이런 정비 사업, 또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2단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죠. 하방 압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낙폭과대이기도 하고 최근 계속해서 어떻게 스페이스X에 대한 호재 이런 부분들이 떠올라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 가능성도 있고 UAM 관련된 부분들도 상용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고 드론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좀 섹터로 보시면은 현재 뭐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내외 칩 이식을 하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 5년 내에 상용화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인터페이스를 BCI라고 하죠. 그러니까 휴먼과 머신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컴퓨터나 로봇이나 또는 디바이스나 이거를 뇌로서 조종을 좀 하는 그런 요소의 기술이 첨단 기술로 떠올라 가주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물론 윤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나 약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좀 거부감들이 좀 심하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몸 안에 어떤 이물질이나 어떤 것이 들어온다면은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에서 일단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고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시장이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방금 소개해주신 이 뇌에 칩을 이식한다는 거요. 말로 듣기만 하면 정말 멀리 느껴지는데 기사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임상시험을 마친다고 하니 아주 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인간 신체에도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의 테마, 이 뉴럴링크 인공장기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뉴럴링크는 단순히 뇌에 연결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시장이 바이오 전체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 단계 이제 현재 건너 테마 인공장기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링크하고도 로봇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럴링크를 뇌에 칩을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뇌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빨이 빠졌을 때는 현재 치아 임플란트를 좀 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인간의 이제 신체 오장육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인공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시장이 조만간 열려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로봇과 인간의 융복합 또는 이제 부분적인 어떤 걸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도 시장의 연결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외과용, 피부 미용 이쪽에서도 어떤 결합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 둘씩 살펴보면은 다소 약간 거창한 부분이 있지만은 공상과학에서 하는 로봇화를 보시면은 뇌만 살아 있죠. 그러면서 모든 신체 기관이 로봇으로 뭐 진행이 된 뭐 그런 어떤 공상과학 영화가 보고 있는데 그게 뭐 10년, 20년, 30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첫 서막이 열려 있는 것이 뉴럴링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과 로봇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에 대한 최첨단을 달리는 업체 CEO는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제일 먼저 뉴럴링크를 개념을 도입해서 이거면은 IT를 다 잡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IT의 모든 것들은 디바이스 조작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좀 조작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최고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완벽하게 구현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발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뉴럴링크가 칩을 현재 이식을 해서 당장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질환 치료,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치료, 그다음에 신체 기능의 복원 이런 것들입니다. 시각을 복원한다든가 청각을 복원한다든가 하는 또 부분, 그다음에 로봇 팔 이렇게 우수족 이런 것을 뇌신경을 통해서 조작을 한다든가 이쪽에 어떤 포커스에 우선 부분적으로 맞춰서 개발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뉴럴링크의 개념은 쉽게 이야기했을 때 BT, IT 결합인데 예전엔 유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인체 구조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경이 끊어졌다. 아니면은 여기 마비가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무선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관을 좀 두는 겁니다. 모든 걸 신경이 끊어졌어도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요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얻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이 뉴럴링크에 대한 그런 뇌에 대한 부분, 컨트롤 부분들을 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그냥 링크란 뜻이잖아요. 뇌를 링크를 한다는 뜻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컴퓨터 쪽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쪽으로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당연히 어떤 장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 홈의 시스템으로 되면은 내 생각만으로 모든 무선 통신, 사물 인터넷을 완성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고청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좀 이해하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뉴럴링크 칩의 뇌신경에 받아서 뇌신경 신호를 체크를 좀 해서 요거를 송수신을 하는 거죠. 송수신 별도의 또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에서 이 컴퓨터 쪽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미지상 요거를 컴퓨터와 디지털 그래픽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보면은 이 시각 정보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뇌에 담아주기 때문에 맹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둘씩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럴링크는 현재 이 뇌칩에 몇 개의 칩을 연결해서 귀 뒤에 이런 어떤 약간 단말기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장치를 다는 개념에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컴퓨터하고 송수신이 진행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단히 스마트폰에도 송수신이 되는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에 대해서는 동물의 임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인간 임상 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뉴럴링크라는 개념으로 많이 발전이 돼서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고 잡담하는 상황에서도 작동이 되는 그런 요소까지도 실제 임상 실험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유명한 암 연구센터 존스 홉킨스대에서 생각만으로 로봇파를 작동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임상 실험까지도 오래전에도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분에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로봇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가 손가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것도 뉴럴링크하고도 매우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중국 칭화대에서는 비침습 요법,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뚫지 않고 그러니까 뇌파만 받아서 요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뇌신경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지금 임상 실험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뇌신경, 그다음에 우수족 또는 신체 내부 인공장기나 대체장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지금 외부적으로는 웨어러블 로봇이 있지만은 이게 융복합 계속의 발전을 될수록 기계하고 로봇의 사람의 경기가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지 않았냐. 그게 호모 마키나의 어떤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로봇이 돌아야 되는 세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이보그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부분들. 요거는 완전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복사판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에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첫 시발점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CEO가 뉴럴링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뚫으려 하기 때문에 거의 한 천재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뉴럴링크에 대해서는 뇌 관련된 신경 쪽에서는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인공장기나 대체장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뉴럴링크 인공장기였습니다. 이 로봇과 인간의 융복합으로 인공장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만큼 바이오 분야와의 이 발전과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의 매매 기법들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인공장기 뉴럴링크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가능만 해진다면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뇌를 컴퓨터화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분야 관여에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예, LNK 바이오하고 TNR 바이오팹 두 가지 회사가 이쪽 관련된 인공장기나 뭐 이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LNK 바이오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척추를 다쳤을 때 척추 역할을 하는 척추 임플란트 요거죠. 그래서 금속물입니다. 대체하는 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척추 임플란트의 전문 의료기기로서의 성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의료보조기구, 의료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고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주고 뭐 지금은 쌍바닥까지 와서 한번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장기 대체 장기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가 좀 있는데 요거는 3D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분해성 3D 재료 가지고 바이오 프린팅해서 인공 지체를 만든다든가, 뭐 그다음에 장기하고 유사하게 어떤 흐름을 만든다든가 이런 흐름에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TNR 바이오팹이 좀 더 인공장기, 바이오 장기 또는 여기에 좀 가까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분해성이라는 것은 신체 면역 거부를 극복한 소재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한 어떤 기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하락을 하다가 전저점을 살짝 깨진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바닥 국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LNK 바이오의 경우에는요,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업체로 특히 척추 임플란트 전문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TNR 바이오랩입니다. 팹입니다. 신체에서 분해되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만큼 성장세가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이 척추 임플란트와 3D 기술, 인공장기 부분에서 좀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 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 두 기업 중에서 전문가님의 관심을 끄는 기업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기업일까요? 네, TNR 바이오팹입니다. 자, TNR 바이오팹을 제가 이제 골랐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생분해성 생체 재료를 가지고 이제 프린팅을 좀 하죠. 그다음에 뭐 하이드로젤을 가지고도 하고요. 콜라겐의 이제 원료 물질, 그다음에 세포,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 이 프린팅을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뼈, 뭐 이 잡아주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 유사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혈관, 인공혈관을 통해서 세포를 3D 프린팅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를 전문화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첫 번째 상용화하는 부분들은 창상 피복제, 상처가 났을 때 피복을 하는 인공 피부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피복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 그다음에 ADM이라고 해서 콜라겐을 사용해서 조직 보충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 현재 DNA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콜라겐 덩어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신체가 함몰된 경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 사이에 콜라겐이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또 혈관세포가 자라나면서 자기 몸처럼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3D 프린팅을 가지고 각종 장기를 약간 외부의 형태만 비슷하게 좀 만들어내는, 우리가 귀를 다쳤는데 귀가 잘라졌다 하면 어떻게 하죠? 뭐 깝깝하잖아요. 귀와 비슷하게 인공 생브레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식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임상 쪽은 신금재생 관련된, 그다음에 이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이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공 부분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연골 재생하고 신근 현재 재생 부분이 혈관 이쪽에 대한 임상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어떤 품목 허가에 또 임상 허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더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온픽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TNR 바이오팹이었습니다. 재생의료 전문 기업으로 특히 프린팅 소재로 다양한 응용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D 장기 유사체뿐만 아니라 인공 피부 역할을 하는 소재 그리고 콜라겐 보충제까지 만들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LNC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LNC 바이오라는 회사는 인체 조직 이식제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부분들은 무릎 연골 관절염 치료제, 메가카티의 임상 프로젝트 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인체 조직 이식제는 이제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11개 종을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CICC와 합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합작법인을 현재 그 설립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체 조직 이식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좀 해주고 있죠. 인대, 연골, 피부, 뼈, 근막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진출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은 유방 재건 시장,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시장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공 보형물이 아닌 생체 분해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 치료의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결손 부위, 달아진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보면은 동정연골, 세포 외기지를 이식을 좀 해서 진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 세포화된 모습의 연골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족부 함몰, 어떤 신체 한쪽에 함몰이 됐다. 없어진다. 근데 이거를 근육으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보형물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ECM 콜라겐 필러라고 해서 특별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콜라겐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만든 콜라겐은 자기 세포화되기 때문에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이 혈관이 자라나기 때문에 자기 조직처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라겐에 관련된 그런 임상 실험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의 이제 차트의 어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반등, 바이오 순환매 급반등이 됐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뉴럴링크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뉴럴링크 인공장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LNC 바이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점인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이번 주도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